안녕하세요. 에버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 켈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피어싱 후에 보통은 이제 낭종같이 딱딱한데 색깔이 하얀데 딱딱한 경우가 있어요. 덩어리가 생기면 보통 이게 좀 소프트하거든요. 그래서 만졌을 때 약간 쿠션감이 있으면 이거는 보통은 멍울이 또는 낭종이라고 하고요. 살이 튀어나왔는데 새빨 같고 가렵고 조금 아프고 이런 거는 켈로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고름이 나올 수도 있고 맑은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염증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귀 켈로이드가 대부분은 커지지만 어느 정도 커지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색깔이 커지는 켈로이드는 굉장히 붉은색을 띠고 그 다음에 통증과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귀 켈로이드는 보통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크다가 나중에 이게 눈덩이가 이게 불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확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초창기에 수술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귓볼에 같은 경우는 귓볼을 아무래도 망가뜨리고 또 우리 귓밖에 있는 경우 연골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귀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초창기에 우리가 켈로이드를 발견하면 조금 커진다 싶으면 일찍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는 연골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곡선들이 다 파괴되면서 귀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귓볼 모양 때문에는 귓밖에 생긴 더 켈로이드가 좋지 않고요. 그 조직의 침범 정도는 귓볼이 안 좋기 때문에 귀 밖에 있는 것도 수술을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 켈로이드가 적다면 우리가 수술을 해서 귀 변형이 거의 없고 원상복귀가 가능합니다. 귓볼 같은 경우도 직경이 한 5mm에서 1cm 정도 미만 정도 귀의 변형이 거의 생기지 않고요. 귓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경우에는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위치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귓볼은 보통은 우리가 귓볼 중앙에 뚫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귓바퀴의 경우는 귀 바퀴의 끝에 뚫느냐 아니면 중간에 뚫느냐에 따라서 변형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차이가 나는데요. 피어싱을 귀 바퀴 쪽에,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뚫으시면 이게 점점 커지면 귓바퀴에 변형이 되게 많이 생기고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커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 귀 바퀴의 연골이 변형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처음엔 괜찮은데 나중에 자꾸만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수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귀라는 데는 되게 감각이 둔감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염증이 생긴 걸 알고 귀걸이를 보통 제거를 하거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살이 살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이 상태에서 멈추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피어싱을 다시 하거나 귀걸이를 안 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커지고 색깔이 붉어지면 이게 켈로이드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전환이 돼서 색깔이 빨개진다 싶으면 이게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살뚝튀였지만 붉게 변하는 걸 보고 더 영역이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켈로이드 경우는 붉으면서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귓바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귓바퀴 요 환자분의 같은 경우는 타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한 거죠. 다른 배를 수술해서 재발한 케이스인데 보면 귓바퀴의 모양을 살려주지 않고 변형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귀의 연골을 그대로 두었으면 피부를 굉장히 여분 있게 해서 귀 모양을 맞춰줘서 귀 모양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면 잘랐는데도 귀 모양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경우는 귓바퀴에 켈로이드를 남겨놓고 수술할 거냐 아니면 전부 다 절제할 거냐는 그런 게 고민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귓바퀴를 만약 절제를 전부 다 할 거면 연골을 어느 정도는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서 연골을 다시 연결해서 귀 모양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 모양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꼬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 자르면 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 부족한 만큼 연골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골을 좀 잘라주고 연골을 다시 봉합해주고 그 다음에 귀를 다시 만들어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케이스를 보면 이제 귓볼에 생기는 경우인데, 귓볼은 이제 구멍을 앞뒤로 뚫기 때문에 이게 앞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뒤쪽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거울을 보면 앞쪽은 보이는데 뒤쪽은 이렇게 뒤집어 보고도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 케이스는 뒤쪽으로만 이제 생기는 케이스여서, 이런 케이스는 뒤쪽만 켈로이드를 절제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귀걸이랑 구멍을 포함해서 전부 다 절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귓볼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귓볼이 정상적으로 되고요. 이게 완전히 부드럽게 되는 데는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만지될 때면 6개월에서 1년 기다리면 귓볼을 만졌을 때 좌우 귓볼이 동일하게 부드러운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케이스는 귓바퀴 끝에 생겼는데 바깥쪽 켈로이드를 전부 다 잘라주고 피부의 여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봉합하시면 귓 모양도 좋고 켈로이드도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켈로이드 환자 중에서는 이제 처음에 켈로이드가 생겼을 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근처의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이제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발을 한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이 재발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너무 커지면 수술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재발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중요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재발하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걸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귀 켈로이드는 몸의 켈로이드라고 다르게 주사 치료보다는 수술적으로 치료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몸에 있는 켈로이드는 이게 주사를 하면 충분히 줄어들고 없어지는데 귀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그 켈로이드의 덩어리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변형이 생긴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이게 주사가 조금 부러진다고 해도 변형된 게 튀어나온 게 부분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자극이 받으면 다시 커집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옳지 주사 치료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귀 켈로이드는 수술하고 뭐 한 달이면 보통은 정상적인 생활을 다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 귀에 자극되는 운동이 있겠죠. 과격한 거를 하시려면 3개월 이상 지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뚫는 게 좋긴 한데 그거를 만약에 뚫으신다면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되고요.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귀에 피어싱이나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귀 켈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귀 켈로이드는 초창기에 발견하시면 처음에 작을 때 수술하는 게 제일 좋고요. 좀 커지시더라도 귀 모양을 잘 보존하면서 수술하시면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 할 수 있으니까요. 귀 켈로이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술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 에버성형외과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